이게 철사벌레라는 거예요. 연가시. 생긴 게 꼭 철사같이 생겼잖아요. 이게 저게 벌레입니까? 예. 여기 그 영화에 연가시라는 영화 나왔었잖아요. 이제 이게 뭐냐면 일종의 기생충이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사마귀 뱃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마귀 뱃속에서 사마귀 죽으면 공줄 나온다 그랬지. 예, 사마귀가 죽으면 거기서 막 나오거든요. 근데 원래는 얘는 물속에서 사는 애예요. 근데 사마귀는 물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가지. 그래갖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있다가 얘가 알을 할 때쯤 되면 물로 다시 가야 돼요. 근데 얘는 공기 중에 나오면 죽어요 또. 공기에 노출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마귀가 스스로 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마귀한테다 화학물질을 쏴요 몸속에서. 그럼 사마귀가 우울증에 걸려요. 자살을 해요. 물로 뛰어들어가요. 물로 뛰어들어가. 연못으로 뛰어들어가야지 그냥 도로로 뛰어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 물로 뛰어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럼 지가 살고. 그래서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데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알을 낳으면 그 알이 누가 잡아먹냐면 아까 그 잠자리 수채. 잠자리 애벌레가 그걸 먹으면 잠자리가 되려고 바깥으로 나와잖아요. 그때 사마귀가 잡아먹어서 그 뱃속에 이게 돌고 도는데 3억 5천만 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사마귀 뱃속에서 쏘는 그 화학물질이 사람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때 나오는 그 물질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하는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그 화학물질이라는 거죠. 그런 약을 개발하면은 아니 있지 그러니까 아니 개발할 필요가 없지만 그 물질이 개발해가지고 북한에 가가지고 김재인 죽고 왜 김병훈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죽어요? 예를 들어서 어쨌든 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5월 26일 오후 6시입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린 연가시 철사벌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건 생태계 정글의 법칙으로 설명하는 게 더 쉬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더구나 핵무장한 북한 노동당 정권과 체제의 생존, 우리 국민들의 생명재산 자유를 건 투쟁이 전개되는 이 한반도에서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자살로, 국가 자살로 가는 길입니다. 전쟁 중인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그 국가가 해체되고 와해되고 자살하느냐. 피와 식별 기능이 마비되면 그 나라는 무너집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막강한 무기를 가져도 누가 적이고 누가 우리 편인지를 모르게 되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적을 친구라고 생각하고 우리 편을 적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군대는 총뿌리를 엉뚱한 데 돌리고 해서 정신분열증을 일으켜서 나라가 자살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가 세계사에서 몇 차례 있었습니다. 몇 차례 있었어요. 단적인 예가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북미 회담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피와 식별 기능이 마비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북한은 적이고 미국은 우리의 친구인데 어떻게 북미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미북이라고 해야지. 어떻게 적을 동맹국보다 우선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쓰는 사람들, 북미라고 쓰는 사람들은 북한이 우리 민족이므로 외국인인 미국보다 더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피와 식별 기능을 마비시키는 마취제입니다. 우리 민족이란 거. 딱 드러났습니다. 민족이라는 말이 피와 식별 기능을 마비시키고 적인 북한 노동당 정권을 친구로 보게 하고 우리 편인 미국을 적으로 보게 하는 마취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독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이란 말이.
민족이란 말이 한국에서 비하 식별 기능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생존 번영이 어렵게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 영가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동영상에도 나왔지만 영가시는 이 철사처럼 생겨가지고 철사벌레라고도 불립니다. 농촌에서 사시는 분들은 어린 시절 보낸 사람들은 금방 알죠. 사마귀의 잡아서 배를 가르면 사마귀 배에서 가느다란 실 같은 벌레가 여러 마리가 나옵니다. 사마귀는 숙주고 그 철사벌레는 기생충이죠. 근데 양이 참 많아요. 어떤 때는 숙주만큼 무게가 나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연가시가 바로 숙주를 미치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어 가지고 알을 낳고 해서 대를 잇는 그런 무시무시한 역할을 하는 기생충입니다. 사마귀가 대한민국이고 연가시는 북한 노동당 정권이나 남한의 종북 세력으로 비유해서 이해를 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가시는 곤충인데 생애 주기가 물속에서 시작됩니다. 숙주인 사마귀를 미치게 만들어가지고 사마귀가 물을 싫어하는데 물속으로 뛰어들게 만들면은 그때 사마귀 몸속에서 연가시가 빠져나옵니다. 왜냐? 물속에 들어가야만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빠져나온 연가시는 암수가 만나가지고 알을 낳아요. 알을 수십만에서 수천만 개를 낳습니다. 한 2, 3주가 지나면 애벌레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모기의 애벌레인 장구벌레에 먹혀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요. 거기서 자랍니다. 그 다음에 장구벌레가 모기가 되어가지고 땅으로 나오면은 이게 사마귀한테 먹혀요. 이 사마귀는 이 곤충 세계에서는 가장 최고위의 포식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연가시 알이 사마귀 뱃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몸속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거머리처럼 사마귀의 살에 붙어 가지고 영양분을 가로챈다고 합니다. 거기서 4주 내지 20주 정도면 성충으로 자라가지고 길이가 10 내지 90cm까지 자랍니다. 그러니까 숙주인 이 사마귀보다 더 클 수가 있는 거죠. 가늘고 긴 모양이니까 곤충 뱃속에 마치 실타래처럼 둘둘 말려가지고 꽉 차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마귀가 이렇게 기생충한테 많이 뜯어먹혀도 어떻게 생존하는지 그게 문제인데 이 사마귀를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연가시는 대한민국 속으로 들어온 김일성주의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연가시가 이제 사마귀 안에서 같이 이제 공생을 하는데 모든 동물이 그렇지만은 동물은 최종적으로는 알을 낳아가지고 대를 잇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걸 정식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연가시가 알을 낳으려면은 물에서만 알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물 속에서만. 그런데 사마귀는 땅에서만 활동하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알을 낳으려면. 어쨌든 사마귀를 끌고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마귀는 또 원래 물을 두려워하는 곤충입니다. 여기서 연가시가 바로 수를 쓰는 거죠. 바로 신경전달 물질을 뿜어냅니다. 그러면 이게 사마귀의 뇌에 작용을 해가지고 사마귀가 갑자기 돌아버립니다. 물속으로 뛰어들어요. 물속으로 뛰어들게 되는 거죠. 미치게 만들어가지고 물속으로 뛰어드는 자살을 시키는 겁니다. 자살을.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 망가져 버린 거죠. 사마귀는.
신경 전달 물질이 뇌에 들어와 가지고 뇌의 식별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로 뛰어들면 죽게 되는 걸 모르고 물로 뛰어든다 이거죠. 집단 자살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피하 식별 기능이 망가진 것이죠. 분별 능력을 땅에 살아 있는데 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마귀가 물속으로 첨벙첨벙 들어가는 걸 보면 꼭 그 아파트에서 사람이 투신 자살하는 것처럼 과감하게 뛰어든답니다. 과감하게. 마치 이성을 빨리 하직하고 싶다는 듯이 발작적으로 또는 기꺼이 물속으로 뛰어드는 거죠. 물속으로 뛰어들면은 풍덩 사마귀가 물속으로 뛰어들면은 사마귀는 죽습니다. 죽는 순간 그 뱃속에 있던 연가시가 빠져나옵니다. 사마귀의 몸을 뚫고 빠져나와요. 그래서 맑은 물에서 짝을 만나가지고 알을 놓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마귀가 물속으로 뛰어드느냐, 자살하기 위해서. 평소에는 물을 두려워하는데 바로 연가시의 작용에 의한 것입니다. 연가시는 무척추 동물 안에서만 기생할 수가 있습니다. 무척추 동물은 뇌와 척수가 있는 이 척추 동물과 달리, 그러니까 신경 기능이, 뇌 신경 기능이 아주 약해요. 그것은 사고 기능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가시는 뇌 기능, 사고 기능이 약한 동물 안에서만 생존할 수 있고, 사고 기능이 약한 동물만 미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국 현실에 비교하면은 한국처럼 사고 기능이 약한 나라. 사고 기능은 뭡니까? 첫째,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능력. 그 다음에 피하 구분 능력. 그 다음에 선악 구분 능력. 이런 것을 우리가 사고 능력이라고 합니다. 인지 능력이죠. 그것이 약한 대한민국 같은 데서는 연가시, 즉 공산주의 세력이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기생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기생. 대한민국을 숙주로 만들어가지고 기생을 하는데 민족주의, 절대로 나는 공산주의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남한에서 김일성주의자들이 자기의 신분을 항상 감추죠. 뭘로 감춥니까? 민족 세력, 민주 세력으로 바꿉니다. 민족, 평화 세력, 진보 세력,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척추가 있는 동물 같으면은, 말하자면 척추가 있는 나라 같으면은, 중심이 딱 서 있는 나라 같으면 그 선동이 안 넘어가는데, 한국은 허우대는 좋은데 사고 능력이 약한 나라입니다. 사고 능력, 분별력이 약한 나라입니다. 이념 무장이 잘 안 돼 있는 나라고,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나라에서는 바로 연가시와 같은 김일성주의자들이 민족이라는 근사한 달콤한 말로 포장된 신경 전달 물질을 뿜어버리면 이게 대한민국의 뇌수에 작용을 해가지고, 머리에 작용을 해가지고 피하 구분 능력이 망가져서 죽을 줄 모르고 물속으로 뛰어든다. 대한민국은 땅에서만 살아야 될, 광명 속에서만 살아야 될, 자유 속에서만 살아야 될 나라인데, 물속으로 뛰어든다는 것은 독재 체제, 거짓말의 세계, 그리고 또 뭘까요? 대륙문화권, 이렇게 되겠죠. 대한민국은 해양문화권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누려야만 생존할 수 있는 것인데, 존재인데,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독재 체제로 가려고 하고, 거짓말 좋아하는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하고, 북한 노동당과 친해지려고 하고, 드디어 대륙 세계, 이 유라시아의 대륙에는 버티고 있는 게 푸틴의 러시아, 시진핑의 중국, 김정은의 북한입니다. 다 세 사람이 다 독재자죠. 그쪽으로 자꾸 붙으려고 한다. 그게 자살이죠. 자살입니다. 그런데 이 연가시는 끝까지 기다렸다가
숙주인 사마귀를 미치게 만들어가지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야 하는데 이게 가끔 너무 조급해가지고 땅에 있을 때 몸을 뚫고 나온 수가 있다고 그래요. 연가시가 사마귀의 몸을 뚫고 나오면 햇볕을 받으니까 죽어버립니다. 김일성주의자도 연가시도 광명의 세계에서는 죽습니다. 광명의 세계가 뭐죠? 바로 진실이, 법이, 자유가 힘을 발휘하는 문명세계죠. 문명세계에서는 김일성주의자들은 노출되기 때문에 햇볕에 말라 죽어버립니다. 항상 물속에 들어가서 암흑 속에서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핵심은 숙주를 미치게 만드는 신경전달 물질의 정체는 뭐냐는 것이죠. 숙주의 사고 기능을 마비시켜서 진위, 피하, 선악 구분을 못하게 만드는 신경전달 물질이 한국에서는 뭐냐? 바로 그게 민족입니다. 민족이란 단어입니다. 민족이란 단어가 이게 대한민국의 피하 식별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4월 27일 문재인, 김정은의 판문점 선언에 나오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민족이란 말이 8개 문장에서 나옵니다. 이 민족이란 말이 쓰임새를 보면은 북한 정권의 범죄적 정체를 덮어주고 대한민국이 민족이란 이름으로 우리의 적인, 인류의 적인, 절대 악인 북한 노동당 정권과 손을 잡고 같은 방에서 동거하겠다는 겁니다. 동거하겠다. 살인범과 피해자가 같은 방에서 동거하는 그런 그림을 하나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4.27 판문점 선언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자살로 유도하는 피하 식별 능력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신경전달 물질 역할을 합니다. 그 판문점 선언은 3대에 걸친 거죠. 제1대는 6.15 선언입니다. 제2대는 노무현, 김정일 사이의 14선언입니다. 6.15, 14, 4.27 선언, 이게 다 같은 맥락입니다. 거기에 핵심 단어는 민족입니다. 민족. 자, 민족이란 말로 어떻게 피하 식별 기능을 마비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을 미치게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이 국가적 자살로 가도록 만드느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민족이란 말로 북한 정권의 민족 반역적, 반국가적 성격을 흐리게 만들고 민족 화해, 민족의 혈맥, 민족 공동행사 등의 말로서 북한의 대남 공산화 공작을 위장시켜주고 민족 자주 또는 자주통일이란 말로서 헌법에 어긋나는 공산화 통일, 연방제로 가는 문을 열어주고 민족 분단이란 말로서 저들의 전범 행위를 덮어주고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이란 말로서 대북 퍼주기를 정당화하고 민족의 중대사란 말로서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자 하는 배타적인 감정적인 통일론을 내세우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4.27 소위 판문점 선언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양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뭐 근사하게 들리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함으로써 6.25 남침에서 연평도 포격까지의 민족 반역적 전쟁 범죄 행위를 몽땅 뭐라고 설명하느냐. 냉전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그게 왜 냉전의 산물입니까? 김일성의 남친 김정일을 도발해서 일어난 거지. 이게 무슨 냉전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겁니까? 그럼 냉전 시대에 다 이런 식의 남침이 있었겠어요? 모든 잘못을 다 덮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민족적 화해로 나가자 이랍니다. 용서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것이 있죠. 북한의 전쟁 범죄 행위 그리고 강제수용소를 통한 학살 행위는 통일 이후에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민족적 화해를 위해서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민족적 화해란 말로 다 덮자는 겁니다. 두 번째, 남과 북은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 번영과 자주 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여러분, 민족의 혈맥을 잇는다는 게 이게 문학에서는 통하지만은 한국에서 이게 통합니까? 민족의 혈맥을 이으려면은 그 전에 북한의 사회주의 독재가 없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정치 이념이 하나로 통일되어야 민족의 혈맥을 이을 수가 있고, 민족의 혈맥이라는 말은 통일에서는 성립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민족 통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국토 통일이고 이념 통일이고 국민 통일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통일할 때 한민족 다 한 덩어리로 모이자는 게 아닙니다. 그럼 조선족도 통일 대상이 돼야 되고 일본에서 하는 제일동포도 통일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일본하고 전쟁하고 중국하고 전쟁해야 돼요. 우리는 헌법을 존중하는 국민끼리 통일하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은 헌법상 우리의 국민인 것입니다. 국가를 무시하는 이야기입니다.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변념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연다. 이 지구상에서 우리 민족끼리 단결해서 우리 민족끼리 뭘 해보자고 부르짖는 나라는 지금 문명국가는 없습니다.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민이 중요해요. 또 그 국민은 다른 나라 국민과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민족이란 말을 너무 많이 쓰다가 보니까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고 우리 민족끼리 모든 문제를 결정하자는 말이 얼마나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은 전근대적이고 수구적이고 반동적으로 들리고 인종차별적으로 들리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자주통일이라는 말은 이게 헌법 위반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평화적 통일을 주장하고 있고, 북한은 자주통일이라는 말을 써서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렇게 또 적어놨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이 주권자입니다. 국민 주권주의지 민족 주권주의가 아닙니다. 민족 주권주의가. 민족 주권주의라고 하면은 조선족에도 한 표를 줘야 됩니다. 투표권이 없죠. 그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지만은 중국 국민입니다. 중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 민족끼리 민족 공조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은 민족의 개념이 뭐냐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지지하는 사람만 민족으로 봐줍니다. 김일성 민족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말은 김일성을 따르는 민족끼리만 모여서 통일을 하자 이겁니다. 지금 한국에 김일성 추종하는 세력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극소수에 해당될 것인데, 북한이 보기에는 그 사람들하고만 협력을 해가지고 공산통일로 나아가자 하는 게 바로 우리 민족끼리 민족 공조에 의한 통일 방식인데, 이것은 헌법의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민족 반역 정권입니다. 왜냐? 동족을 가장 많이, 우리나라 역사상 동족을 가장 많이 학살한 집단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입니다. 그럼 민족 반역자예요. 민족 반역자와 어떻게 우리 민족끼리라는 원칙에 합의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살인범과 피해자가 어떻게 우리끼리
결혼하자, 우리끼리 같이 살자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북한 노동당 정권을 민족으로 보면 안 됩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은 민족 반역자입니다.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자, 여기 또 민족적 화해가 나옵니다. 진정으로 민족적 화해가 되려면은 그동안에 민족의 범죄 저지른 김일성 세력을 응징하고 감옥에 보내고 해야 이게 민족적 화해가 되는 겁니다. 민족적 화해는 범죄자를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민족적 화해. 반인류 범죄자, 학살자를 용서하는데 민족적 화해란 말을 쓰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을 응징하고 배제하는 진정한 우리 민족끼리의 화해와 단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민족이란 간판을 들고 대남 공작을 자유롭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합의를 해줍니까? 그 다음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인도적 문제가 뭐죠? 북한이 불법 억류하고 있는 6만 명의 국군포로, 그리고 6.25 때 납북해간 10만 명 이상의 한국 국민들, 그리고 전후에 납치해간 수백 명의 한국인들, 그리고 이산가족, 이게 인도적 문제입니다. 전부 다가 북한의 범죄로 발생한,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북한의 전쟁 범죄 행위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인데, 이 책임을 민족 분단으로 발생했다고 이렇게 허려버립니다. 이거는 북한 정권에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남과 북은 민족적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 이렇게 함으로써 마치 남쪽도 무슨 그런 인도적 문제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떠 걸어놨어요. 이건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대남 적화 공작에 넘어간 겁니다. 모르고 넘어갔다면은 무능한 것이고, 알고 넘어갔다면은 그건 끔찍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남과 북은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어떻게 이룹니까? 북한은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입니다. 우리는 3만 달러예요. 그럼 균형 맞추려면은 3만 달러를 줄이고 해가지고 15,000달러로 하고, 그만큼 북한으로 퍼주가지고 남북한을 15,000달러에서 맞추는 수밖에 없어요. 즉 북한에 뜯어먹히겠다는 겁니다. 북한이 당당하게 대한민국을 유무상통 정신으로 뜯어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공동번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민족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 민족도 좋은 말이고 균형도 좋은 말이다, 이 넘어가 버립니다. 왜냐? 한국 사람들은 가짜 민족주의 선동에 면역이 안 돼 있어요. 민족이라 하면은 무장 해제가 돼가지고 무조건 좋다고 합니다. 무조건 좋다. 민족만 들어가면은 강도도 천사가 되고 김정은도 아주 귀여운 존재가 되는, 이런 한국 사람들의 이 뇌수에, 사고방식에 민족에 대한 무저항주의가 있습니다. 민족은 무조건 좋다. 민족 앞에는 무조건 무릎을 꿇고 떠받들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판문점 선언에 들어간 민족이란 단어의 기능은 민족 반역자인 적을 친구로 보게 하여 저항력을 말살하고 그 적을 돕는 자해 행위를 정당화하고 민족의 이름으로 국가의 작동 원리를 파괴하고 국가 공동체의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고 종국에 가서는 자유와 광명이 비치는 땅에서 살아야 할 한국을 사마귀처럼 물속으로 뛰어들게 하여 자살하게 함으로써 3대로 내려온 영가식 김일성주의자들이
4대로 번식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신경 전달 물질, 대한민국을 미치게 하여 대한민국을 자살로 유도하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민족이. 28분이나 지났으니까 일단 여기서 제 이야기를 줄이고 제 2부에 가서는 제가 무슨 설명을 드리냐. 우리 역사상, 최근 역사상에서 민족이란 말이 얼마나 잘못 쓰여져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선악 구분을 못하게 하고 피하 구분도 못하게 하고 스스로 한국의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 신라의 삼국 통일을 부정하게 만들고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게 만드는 국가를, 숙주인 대한민국을 자살로 유도하는 영가시 김일성주의자들의 신경 전달 물질로 민족이란 말이 악용되는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